우리 윤석열 총장께서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네. 이게 마이크에 자칫- 대고 말씀해 주세요. 예, 윤석열 총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윤 총장님이 이게 위증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자료를 한번 좀 요청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알아서 할게. 아니 제가 지금 위원장한테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데 내가 김도우 위원한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 위원장님 이게 간사라고 그래서 동료 의원 발언을 이렇게 방해해도 되는 겁니까 아까부터? 예, 그냥 말씀하세요. 예. 아이 참. 아니 나도 성격이 괜찮은 사람이 자꾸 이렇게 목소리 높이게 하지 말고. 자, 오늘 아침에 우리 그 박순철 씨인가요? 우리 박순철 검사, 남부지검장. 그 양반이 사건 쓰면서 올렸다는 글에 지금 방해를 해가지고 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잠깐 불러드릴게요.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경 전임 서울 남부지검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면담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께 보고하였고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8월 30일 그간 수사 상황을 대검에 보고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총장님 얘기는 첩보 보고 받고 끝이라는 거고 이 남부지검장 얘기는 격주 정기 면담에서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보고를 했대요. 이 박순철 지검장이 이 글에 올린 이 내용이 사실이면 우리 윤석열 총장이 위증이 되는 거고 그럼 윤 총장님 말씀이 맞으면 이 박순철 지검장이 허위로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지금. 자, 이 정기 면담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작성해서 보고했다는데 이 자료 좀. 김종민 의원님,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자료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을 해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냥 나중에 그 다른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김종민 의원님 발언 그 질의 순서에 직접 질의를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요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좀 질의 드릴 테니까. 네네. 제가 오해를 아니 그 의원님 말씀에 요것만 좀 말씀. 총장이 굳이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아니 여기 지침에 관한 걸 말씀드려요. 예. 네, 김도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예. 지난번에 서울고지검 국정감사를 할 때 제 기억으로는 분명한 것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보고는 익히 했고 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지휘를 하라고 전임 검사장에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게 이제 박순철 현 남부검사장의 이 정언이었죠. 그리고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보도를 보고 다들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김종민 의원께서 저렇게 면담 보고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는데 아마 총장의 지금 정언에 의하면 그 면담 보고도 아마 송사면 당시 남부지검장이 도로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자꾸 불거지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고 당사자가 동의만 한다면 송사면 전 검사장이 오후에라도 아니면 저녁 식사 후에라도 정인으로 출석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야당이 이 수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송사면 전 검사장 불러서 이 자리에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면 명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송사면 전 검사장을 본 대검 국정감사장 정인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송사면 전 감사장에게 연락을 해서 응할지 여부는 저희들이 또 같이 협조합시다. 네, 우선 먼저 그러면 간사간에 협의를 해주시고요. 예, 소병철 의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소병철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금 증인의 답변 태도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물으면은 10개를 답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7분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하는지 모를 지경이에요. 또 아까 박범계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말씀 중에 위증 경고가 나오면 금방 말을 바꿔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박범계 의원님이 문상한 사실 물으니까 없다고 했어요. 박범계 의원님이 위증의 경고를 하니까 기억이 없다. 말을 바꿨어요. 저는 등산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잠깐요. 위원장님 저런 태도를 아니 지금 증인이 지금 발언할 순서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은 야당 의원님들도 발언 안 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국감이 어디 있습니까? 어? 아니 장제원 의원님 저는 장제원 의원님 지금까지 발언할 때 한 번도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제원 의원님 저 말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지금 이 국감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성의 있게 답변하는 건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는 지금 법사위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현상을 처음 봤어요. 아니 지금 한 3분 질문을 하면은 답변은 7분, 뭐 5분 이렇게 끌어버리니까 이 국감이 진행이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왜 사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자꾸 꺼냅니까? 맨 처음에 질문을 했더니 갑자기 우리 박순철 검사장의 사임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딱 한 구절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그 다음에 또 질의를 하니까 추미애 장관의 인사 관련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를 하니까 난데없이 허인혜 씨 사건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 한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여야를 떠나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장님, 증인의 답변 태도를 정확하게 교정해 주시고요. 만약에 저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질의 시간에서 그 부분을 공지를 해야지 공정한 겁니다. 엄중하게 경고를 해 주십시오. 사실 저런 답변 태도가 오늘에 비롯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잠깐만요. 이게 협의 문제 가기 전에 전주혜 의원님 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먼저 감사한 말씀하시죠. 예, 그럼 가기 전에 제가 이 검찰총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 차례 그 제지도 하고 그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그 중간에 이 요구한 질의 밖으로 답변을 이렇게 장시간 하는 거는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특히 그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답변을 하면 질의하는 위원님하고 답변하는 총장님하고 두 분이 그냥 서로 자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이 감사장을 지켜보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국정감사는 어디까지나 국회 법사위원들이 질의를 할 권한이 있고 검찰총장께서는 그 질의에 답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하실 말씀이 남아 있으면 뭔가 뭐 좀 억울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답변 시간을 요청해서 별도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해라 이렇게 앞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운영에 이 피감 기관장께서도 이 협조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도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송삼현 전 남부검사장은 상당히 중요한 증인입니다.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 원인이었죠. 그런데 오늘도 민주당 의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그런데 의원들조차도 답변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도 않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소병철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격앙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그래서 송사면 정인을 불러서 자초지종,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명쾌한 답을 구하자. 그러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 문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 문제가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저희들이 바로 명쾌하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백혜련 간사께 이 부분을 요구를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송사면 전 검사장 불러도 질의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안 된다. 제가 우리 당에서 질의할 테니까 부르자라고 해도 질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못 부르겠다라고 확정적으로 저한테 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이야기고요. 그간의 기관 정인들의 답변과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저희들이 여야가 입장이 달라질 때마다 조금씩 논쟁은 있었죠. 그런데 오늘 국감은 저희들이 보니까 여당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님께서 그간의 추 장관의 이 막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사 진행할 때 제대로 좀 제재를 안 해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또 위원장님께서 정인이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시면 대부분 다 줬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 말씀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회의를 빨리 진행했으면 합니다. 네, 백혜련 간사님. 저도 법사위 5년 차인데요. 법사위 국정감사 중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 요청했던 사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요청했을까? 지금 김도욱 간사님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 의도를 알겠네요. 송사명 검사장의 증언을 이유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국감장을 정치적인 의도로 지금 증인을 신청한다는 것을 알겠고요. 송사명 검사장이 지금 진술할 것은 단 하나의 사실이에요. 5월 달에 보고했냐. 이미 언론에 수차에 걸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윤석열 총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그렇게 시인하셨습니다. 보고 받았다고요. 그거에 더 이상 우리가 송사면 검사장에게 항의할 사실이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 과정에서 답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 자체가 지금 이 국정감사, 진짜 대검 국정감사 얼마나 많은 언론이 집중하고 있고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례가 없는 지금 국정감사 진행 중에 증인을 신청하겠다는 것은 저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차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장재현 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오늘 존경하는 소병철 의원님께서 증인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일부 옳은 말이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증인의 답변 태도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증인마다 이렇게 위원장님의 지적이 달라야 되는지, 답변 태도에 대해서 누구는 지적이 받아야 되고 누구는 지적을 안 받아야 되는 건지, 나 그런 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당 의원이 장관님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야당 의원이 지적하면 소설 쓰시네? 그 다음에 27번 윽박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웃기까지 해요. 자, 여기에 비해서 윤석열 총장은 박범계 의원님께서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앉더라고요. 조금 답변이 긴 거 외에
추미애 장관보다는 한 수십 배 정도 예의가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증인의 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적당히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날 종감 때 추미애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엄중하게 좀 경고를 하고 똑바로 앉아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뭐라 그래? 우리 야당 의원들 답변 태도와 야당 의원들 답변 내용까지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그런 오만방자한 증인은 가만히 있고 윤석열 총장처럼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는 증인에 대해서는 저렇게 혼을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도 좀 공정하게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송사면 증인 같은 경우에 이 증인을 왜 못 봤습니까? 본인이 나오겠다 그러면 저도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송상현 지검장의 얘기를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분이 지금 검사의 그 비위 사실에 대해서 저는 처음 알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으면 그럼 믿는 걸로 하고 증인 신청하지 말자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있으니까 불러서 확실하게 증인의 선서를 해서 들어서 확인하자는 건데 그거를 왜 증인 채택을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다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이게 잠깐 좀 조용히 하세요. 좀 끼어들지 말고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송사면 씨는 이 밤이라도 저희들 설득도 해볼 테니까 합의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당 측 의사진행 발언 드리기 전에 위원장이 지금 벌써 우리가 법사위를 함께 해온 게 한 석 달 정도 지나가는데 아직 제 기준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답변하시는 분들에게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지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가장 먼저 관리해야 되는 거는 시간, 그다음에 일테면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좀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위원장 거기까지 해야죠. 증인이나 또 기관장들이 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는 제가 나서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저까지 나서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송기현 의원님 먼저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세 분 다 말씀하셔야 됩니까? 김용민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예. 송기현 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아니 우리 야당 의원님들 저 왜 그러세요? 다 아시면서 송사면 검사장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재판하는 거예요, 수사하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안 하는 거는 오래전부터 했던 거잖아요. 왜 그 문제 꺼냅니까? 이거 똑같이 국정감사 통해서 이제 정치 공세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법사위가 진행 중인 이제 한참 막 진행 중인 사건이고 송사면 검사에게 지휘했냐 안 했냐 이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그 사람을 불러서 여기 와서 증인을 하자고요? 이건 문제를 삼겠다는 그런 자세밖에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좀 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답변하시는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 그럼 나왔을 때 하세요. 추미애 장관 나왔을 때 왜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님한테 지난번에 저 총장할 때는 그렇게 하더니 왜 지금은 안 하느냐 이렇게 하시라고요. 지금 총장이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잖아요. 딴 거보다도 하는데 바로 거기다 대꾸 하면서 대답하면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증거 요청이나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건데 의원하고 위원장하고 얘기하는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총장이 그 증인 얘기하는 건 정말 맞지도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안 맞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 그리고 두고 계시다가 추미애 장관 나오시면 그렇게 만약에 했다. 그때 하시라고 얘기를. 아니 그러면 수사 중에 김봉현이는 편지 들고 왜 지금 우리가 김봉현을 부르지 않잖아요. 김봉현이를. 민주당에서 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수사 중에 김봉현을 안 부르잖아. 우리가 증인을 불러 지금 김봉현을. 그렇게 태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법사위가 여기가 재판하는 거라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봉현이 편지 들고 보내는 게 누군데?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하고 법대로 좀 하세요. 법대로. 네, 송기현 의원님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법대로 해야지.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김봉현 그 편지 안 된다면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는. 그리고 그 저기 자꾸 추미애 장관의 뭐 질의 답변 태도 그건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리고 질문을 잘하세요. 인신공격성 발언 질문하시면서 답변 태도 가지고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송상현 그 전 그 법원장 증인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게 검사장이죠. 그게 지금 면담 자료나 보고 자료가 있으면 오히려 그걸 내놓는 게 더 깔끔한 저기 방법인데 그거 지금 수사 중이라 못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 중요한 자료를 못 내놓겠다고 하는데 굳이 증인 불러서 그 얘기하는 거 뭐하러 듣겠습니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봉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께 지적한 태도는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말씀처럼 똑바로 앉아라가 아니었어요. 수감 태도를 똑바로 해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소병철 의원님이 그 상황을 잘 보시고 잘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충분히 논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대목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 질의까지도 포함해서 분명히 동문서답하는 측면이 있었고 본인이 원하는 질문이 아니면 참 뭐 이렇게 하는 특유의 자세와 표정이 있죠. 그런 측면을 지적을 한 거고 추미애 장관 그 태도 문제는 그쪽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쪽은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수사 중인 사건, 재반 중인 사건에 대해서 채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국정농단 청문회도 했고요. 그 당시 여야 합의로 수사에 준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 그렇게 김도읍 의원님 뭐 얘기하신다면 저는 송상면 전 지검장이든 또 옥중편지 지금 2차례 써냈던 김봉현 씨든 해서 오늘은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해서 대검 국감을 제대로 하고 뭐 월요일 종합국감을 좀 더 연장을 한다든지 다른 방편을 써서 저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국민 여러분들께 이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저는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도욱 간사님과 우리 백혜령 간사님이 위원장님 뭐 주재하에 잘 협의를 좀 해주시길 빌겠습니다. 네, 자, 의사진행과 관련된 말씀은 다 끝났고요.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윤한홍 의원님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위원장님, 아까 부패 범죄 처리 예규, 네네. 그거 이제 뭐 제출과 관련된 건데 아마 이따 오후에 제출은 될 겁니다만은 네네. 이거 가지고 이제 제가 뭐 끼어들기 말씀을 좀 드려서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본 팩트를 조금 벗어나면 불필요한 질의와 또 답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침에 보면은 그 일반 첩보 같은 거는 보고 대상이 아니고 그 계좌나 통신도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규정에는 긴급 체포, 장소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게 보고 대상으로 돼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 오후에 이제 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은 네네. 그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요. 네. 위원들이 이제 질문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짧게 답변하시고 중간에 이렇게 좀 방해하는 듯이 하면 이게 네. 질의하시는 분이 리듬이 또 끊겨가지고 더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질의하는 위원의 질의 내용에 충분히 다 답변을 못하거나 그 질의 답변 과정에 이 국민들이 오해하실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설명해야 되겠다. 질의 시간 외에. 그럴 때는 저한테 그 요청을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네네. 네. 그럼 다시 윤한홍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한홍 의원입니다. 우리 총장님. 네. 이제 뭐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좀 달라진 걸 많이 느끼십니까? 뭐 3년 전에 제가 보니까 우리 여당의 여기 의원님들은 우리 윤석열 총장을 국민들의 희망이다.
뭐 법에 충성한다, 소신의 길이다, 뭐 칭찬 릴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아직 기억하십니까? 많이 지지해 네. 주신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께서는 뭐 우리 총장님까지 표현을 했고, 근데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철저히 수사했죠. 적폐 수사. 글쎄 뭐 저는 네. 지금까지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렇죠. 나온 대로 처리한다는 신념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보수 또 우리 전 정부 사람들은 정말 의심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윤석열 검사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아마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정권이 2년 3년 넘어가면 살아있는 권력 비리가 쌓입니다. 이 정권은 특이하게 전 정부들보다도 너무 빨리 또 너무 많은 권력 비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라면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 총장이 이제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또 여당 정치인, 청와대에서 또 법무부가 우리 윤 총장을 눈에 가시로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최근에는 보니까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제 사기꾼들, 구치소에 있는 범죄자들 편지 하나 쓰게 해서 그 편지 가지고 우리 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보면 우리 총장님이 이제 사기꾼 범죄만큼도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최근에 또 들어보니까 우리 정권에 충성해서 요직을 차지했던 검사장들, 우리 총장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패싱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뭐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뭐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뭐 하시는데, 사실은 뭐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식물총장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예? 그런 정도의 상황이 돼 있는데 이 범죄자들의 편지 하나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총장의 권한을 박탈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사퇴하라는 압력 아닌가요? 글쎄 뭐 거취 문제는 아직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임기라고 하는 거는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뭐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말씀에 참 저는 동의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 썩은 부정부패, 권력 비리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뭐냐면, 우리 임명장 받을 때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도 좀 제대로 좀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런 말 기억하고 계시죠, 아직도? 네, 뭐 그때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총장님 뜻과 함께 했던 그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던 에이스 검사들 전부 지금 지방에 다 자천이 되고 일부는 사표로 수리가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배들 생각하면. 글쎄 뭐 인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사권자의 좀 폭넓은 재량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실은 힘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를 걸고 하는 건데, 또 뭐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여러 가지 불이익도 각오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이제 너무 제도화가 되면 그러면 정말 이 어떤 그러니까 이런 뭐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이런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은 좀 우려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려가 되죠. 지금 우리 검찰의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나 대통령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태도를 보면 사실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압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검찰 개혁이 뭡니까? 이런 수사를 제대로 하자는 게 검찰 개혁 아닙니까? 우리 총장님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 검찰 개혁을 과거에 그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하실 때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그 힘 있는 사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너무 움츠러들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만들어 놓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도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거꾸로 가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추미애 장관이 지난번에 채널A 사건 검언유착이라고 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그 허위라는 게 밝혀지고 실패했잖아요. 수사지휘권이. 또 이번에 수사지휘권도 근거가 우리 총장이 야당 정치인 수사 안 한다. 또 검사들 제대로 수사지휘 안 한다. 그런데 남부지검장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 오늘 사퇴하면서 낸 성명 보면 그 수사지휘권의 근거는 지금 전부 다 허위 사실이라고 지금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윤 총장께서 과거에 국정감사장에서 위법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수사지휘권이 범죄자의 말 그대로 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거도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사지휘권?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맞습니다. 이 대검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이런 대검찰청이라고 하는 이런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이 수사와 그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이 사법의 독립하고는 그건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게 뭐 외청이라고도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외청이라는 얘기도 하질 않았습니다. 법무검찰이라는 게 늘 협의해서 인사도 하고 협의해서 업무에 관한 규칙, 훈령도 같이 만들고 이렇게 했지 이게 대립해 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는데요. 그리고 저희 자신들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검찰의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지검 일이라든가 광주지검 일 같은 데에 대해서 장관이 어떤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는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거지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거는 대다수의 검사들과 또 법률가들은 그거는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만 그거를 뭐 수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수용하고 말 게 없습니다. 제가 이행의 문제가 남지는 않고 다만 이거를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 안 가냐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막 그 특정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과 무슨 뭐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 그런 어떤 쟁송 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은 것뿐이고 그러나 그것이 위법하고 또 그 근거라든지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부당한 건 저희들은 다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지금 검사들이 뭐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선 다 이거는
전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론이나 법조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일선 그 검사들이나 우리 수사관들 상당수는 이런 그 수차에 걸친 이게 제가 무슨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중범죄를 저질러서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그 얘기 번번이 이제 그런 경우인데 또 이번 경우 같으면은 이거는 거의 중형의 선고가 뭐 어마어마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좀 짧게 해주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예, 윤한홍 의원님,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님 지금 지난 한 2분 동안 하신 말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그리고 지난 국감 동안 2주일 동안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온 게 엄청나게 많았는데 아무것도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여하튼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어록을 참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록을 같이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일심동체 민정수석이 그런 거 하면 되느냐? 우리 정의는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범죄합니까? 형사 법 집행은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 고발 사건에 기계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바깥에서 나오는 어록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는 건 사실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죠.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강직하고 유능한 검사로 저는 국민들한테 상당히 이미지가 각인돼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날리신 분들만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거기다가 양승태 대법원장 기소하는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번 정국에 들어와서는 조국 전 장관도 뭐 기소하셨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능한 칼잡이 검사로서의 이런 신뢰감이 상당히 쌓여서 그 공으로 검찰총장이 되셨는데 검찰총장이 되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석연치가 않은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예리한 칼날이 가족과 측근에 대해서는 이게 무뎌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정치성까지 띄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좀 가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저는 이제 원래 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른바 다시 지휘권 발동을 한 부분이 가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사청문회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좀 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님 부부를 보면은요 재산이 꽤 많으세요. 65억 정도, 2020년 한 것만 하다 25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저거 한 게 본인은 한 2억에서 2억 5천 사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대부분들이 부인의 재산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2017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대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2012년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2010년부터 알아오셨던 것 같은데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어떤 뭐 질문을 하시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상당히 젊으신 분 아니에요? 뭐 대검찰청 업무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제가 답변을 과연 해야 되는 건지 답변 안 모르겠습니다. 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안 저희 뭐 결혼 하고요. 초기부터 네, 저는 뭐 재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저희 집사람 재산이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요. 저는 그 그 형성 부분이요. 과정이야 뭐 제가
결혼 아니 근데 전에 그 부분에서 나이 제가 50이 얘기하는 넘어서 게 했는데, 예. 그 뭐 여러 가지 펀드나 주식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 토지에 관련된 것도 네. 김건희 씨 가족들하고 또 장모님하고도 같이 공동 소유가 돼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렇다 하면 장모님에 관련된 사건들이 이렇게 있거나 의혹이 제기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뭐 그것만 답변을 하십시오. 전혀 모르고 제가 네. 결혼할 때 장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위가 검사고 또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기 그것도 이것도 발언일 뿐입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건 행위입니다. 그동안 왜 이런 게 많이 덮여지고 수사가 더뎌졌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건 여쭐게요. 저 사모님이 여기에 보면은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서 신고하신 부분이 있어요. 직접 총장님께서 신고하신 거 보니까 작년 10월달에 한겨레 20일 기자 고소한 거, 그 다음에 20년 올해 3월달에 신고자와 배우자이며 장모에 대해 수사 중인 사실 관련 신고하신 거, 그 다음에 20년 4월달에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처와 장모에 대한 피고발 사건, 이걸 다 신고하신 거 보면 인지는 분명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 수사에서 배제되신 그 코바나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작년에 검찰총장 취임하시기 전에 이게 다 약속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청탁이 늘어났다. 죄송합니다. 많은 후원이 늘어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서 관련되는 부분인데 왜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신고 안 하셨습니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길어지시면 좀 나중에 한꺼번에 네. 해주시고요. 아니 이건 뭐 저희 제 처일은 제 처일이고 제가 무슨 제 처일에 알겠습니다. 관여하고 한 것이 아니기 아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문 직업이고 아니 근데 제가요 네. 이겁니다. 제가 정말 네. 제가 나이가 꽤 많습니다. 무슨 사건이 되면 몰라도. 아니 제가 좀 네. 얘기하게 해주시오. 제가 꽤 나이가 많은데 네. 제가 사실 이 나이 되도록 많은 걸 배우고 그랬지만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지켜주고 싶어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상당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전에요 뭐 솔직히 한간의 속설이 사법고시에 저게 되면 뭐 열쇠를 3개를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검찰총장님이나 상당히 커리어가 밝은 분이 있을 때 이런 관련되는 사건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혹시 이건 사랑이 부인을 지켜주시고 부인의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닌가, 거기다가 좀 더 나가면은 여러 가지 재산을 지켜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작년에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 솔직히 여기 있는 여당 당시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 제기가 됐는데 깊이 안 파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나온 게 코바나에 대한 거는 주식조차 김건희 씨의 주식이나 여기에 관련된 게 하나도 인사청문회에 나오질 않았어요. 제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기업에서 그 후원해 준 거 이거를 갖다가 국회에 제출하면 이건 위법입니다. 이러면서 코바나에서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이런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때는 야당에서 문제를 조금 제기하다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거예요. 남편이 거물이면 더군다나 저는 뭐냐면 굉장히 젊은 여성이 커리어로 성공한 거는 제가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기껏 5천만 원짜리 자본금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뭐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1인 회사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물이 되고 이렇게 재산을 모았느냐에 대한 거는 이제라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측근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잠깐만 네, 말씀하시면 짧게 해주십시오. 제가 1분 안에 마무리해달라고 1분 더 드릴 때는 질문 답변을 1분 안에 다 마무리해달라는 건데요. 이렇게 답변을 남겨놓으시면 예, 시간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예, 짧게 해주십시오. 제가 2012년에 제 처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제 처는
뭐 작년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작년에는 좀 작은 전시였고 벌써 저하고 만나고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이런 큰 전시들 뭐 저 그 해에 거의 뭐 가장 블록버스터인 그런 전시들을 해왔고요. 옛날에 뭐 앤디 워홀이니 샤갈 이런 것도 해왔고 제가 고공검사할 때 그 마크 로스코라는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도 해왔고 전시를 하면 각국의 대사들도 다 그 개막식에 오시고 여야 정치인들도 다 오십니다. 그 전시 자체가 어떤 홍보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서울지검장이어서 오히려 작년 이후에는 안 했고 작년에 마지막으로 한 것도 준비를 그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규모를 아주 축소해서 했습니다. 근데 마치 무슨 남편이 제 검사 생활을 보면은 결국 이쪽 저쪽에 제가 정치적인 사건으로 워낙 공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2년 결혼 직후부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또 누가 알아도 저쪽에서 먼저 얘기를 해도 오히려 말을 안 꺼내고 제 얘기가 나오면은 자기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그거는 좀 저도 제 처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이라고 하는 거는 엄정하게 검증도 받아야 되지만 또한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누가 공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문제가 될 거면은 제가 이 일에 관여를 했거나 집사람 일에 또는 저희 집사람이 어디 가서 자기 일 하는데 남편을 팔아서 뭘 좀 일을 도와준다, 사건을 뭐 봐준다, 뭐 이런 식이 돼가지고 했다는 그런 자료나 뭐 무슨 근거가 있으면은 그건 얼마든지 엄정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무슨 뭐 아까 여기 나오는 그 부동산 뭐 5인 소유 그거 아버지가 87년에 돌아가시고 그 가족이 공동 상속받은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저희 집사람 아파트 딱 2채 있었는데 그것도 재작년에 그 고위공직자들 1가구 1주택으로만 하라 해서 그거 사실은 가격이 오르는 중인데 처분했고요. 지금 그 상속받은 거 하고 지금 사는 아파트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디 부동산 투기 이런 거 해본 적 없습니다. 아니 그건 원래 네. 가지고 있었죠. 네, 오래 네. 전부터 자기가 쭉 사업을 해오면서 그것도 뭐 저희 집사람이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예, 그럼 부동산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삽니까? 예. 네, 김진애 의원님 더 물으실 일이 있으면 추가 질문 때 하시고요. 예, 그러면 존경하는 소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 시작할 무렵에 우리 박순철 남부검사장님께서 사임 발표를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참 많이 가슴 아팠습니다. 총장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해서 그 발표문을 폰으로 찾아보니까 앞에 부분에 그동안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검사장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합니다. 이 발표문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2002년 10월 26일 날 당시 검찰에서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임을 하지 않으니까 검찰총장께서 11월 5일 날 사임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와 달리 갑자기 남부지검장께서 사임을 하셨어요. 참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남부검사장께 검사들 룸사롱 그 향응 부분을 가혹할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 요청을 했을 때는 솔직한 제 심정은 설마 검사들이 룸사롱 갔겠나. 우리 윤 총장께서는 룸사롱 간 기억이 언제인지 기억납니까?
글쎄 뭐 한 20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의 검사들이 그런데 아직도 검사가 거기에 관리가 있나. 그래서 질의 끝나고 제가 우리 민주당 동료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그렇게 한 건 절대 그럴 리 없을 거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검사가 룸사롱에 가서 1,000만 원씩 그걸 하느냐. 그랬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뉴스를 보고 사실 저는 아연했어요. 아까 우리 총장께서는 사기꾼이라고 지칭을 했지만 어떤 부분은 지금 굉장히 진실성이 있는 걸로 드러나 버리니까 제가 사실 그날도 이야기했던 건 그겁니다. 지금 전국의 90% 넘는 검사들은 저녁에 된장찌개 그릇 하나 먹고 죽을 똥 살 똥 이래요. 응? 자, 지금 이 수사팀 구성에 대해서 대검과 법무부가 약간 뉘앙스가 틀린데요. 그 4명의 검사들을 대검에서 법무부에 추천했던 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대검에서 이 검사는 된다 안 된다 또는 누구를 넣어라 마라 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렇게는 안 했죠. 네, 그렇게는 안 하고. 아니 제가 네. 총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좀 네네.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법무부는 승인을 해준 거죠. 그렇습니다. 승인을. 자, 만약에 이 4명의 검사 지금 벌써 언론에 이제 인적 사항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던데요. 중견 검사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검사들이 룸사롱에 가서 그렇게 술 먹고 또 차마 여기에 옮길 수 없는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총장이 여기에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 없습니까? 검사들의 일탈 행위로만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책임이 있죠. 왜 알겠습니다. 없겠습니까? 네. 아까 다른 동료 의원님 말씀에 좀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는 사실 우리 총장 답변에 좀 실망을 했던 게 아니 검찰을 지금 떠나버린 저도 이걸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아유 우리 후배 검사들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오해를 받나 라는 발언이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 아니 참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진위가 밝혀질 텐데 우선 그에 앞서서 이런 일로 우리 전체 검사들이 오해를 받는 데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겠습니다. 아니 조사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이 지금 극히 일부 검사들 저는 며칠 전에 어느 검찰 선배하고도 그랬어요. 선배님, 우리가 모르는 검찰의 세계가 있나 봐요.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먼저 국민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총장이 추천했잖아요. 4명 다. 지금 뭐 법무부가 승인했니 맞니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해요. 사실. 아니, 지금 그러면 전국의 수많은 검사들한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자괴스럽다. 어? 아니 지금 제가 아까 거론했던 사건이 왜 떠올랐겠어요? 그때 아마 우리 윤 총장도 검찰에 계셨을 거예요. 왜 총장께서 사임을 하나? 어? 중앙지검장이 사임을 하지. 그때 내부적으로 당시 제가 검찰과장이었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죠. 그때 많은 검사들이 총장께서 사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의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어? 사실 저는 정말 이거 대한민국 검사들 어떤 검사들입니까? 어? 된장찌개 하나 가지고 또 주말이면 나와서 가족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일을 하는 검사들 아닙니까? 방금 우리 김진애 의원님 질문에도 제가 아연한 게요. 아니 총장님 그렇게 검사 생활하셨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검찰 간부들 다 행여 가족이 밖에서 오해받는 일을 할까 싶어서 검사들
노심초사하잖아요. 그래서 검사들이 개업하면 가족들이 이제 좀 살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20년, 30년 동안을 절제하고 절제. 1분만 주시면. 네. 저는 사실 우리 검찰총장께서 답변하는 걸 오늘 처음 봐요. 근데 아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에서 했던 것도 왜 저렇게밖에 답변을 못 하시나? 응?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응? 본인이 지금 책임을 모면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들께서 검찰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을 풀어드리고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죠. 저는 아까 더욱 아연한 게 대검 참모들 공보를 내가 공유하고 싶으면 하고 참여시키면 참여. 아니 지금 무슨 왕조 시대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검찰은 그런 검찰이 아니에요. 참모들의 지금 업무 분장을 왜 그렇게 해놨어요? 총장을 보좌하기도 하지만 총장이 위법 부당한 일을 못하도록 현재하기 위한 거잖아요. 제발 우리 윤석열 총장께서 답변 좀 바꿔서 하시면 좋겠어요. 답변을 수고하셨습니다.